제주시 향정면 저지리, 저지문화예술인마을과 저지리마을 중간 지점에 있다. 이곳은 환상숲, 복자발공원과 가까이 있고 분지 형태의 평평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곳은 전통적으로 양지가 바른 볕이 잘 드는 곳이다. 양지가 바른 볕이 잘 드는 곳에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자외선. 안 그래도 제주도에 살면 탄다. 양지 바른 곳에선 꼭 모자는 필수템. 갑자기 뭔 소리냐? 그니까 지목 및 면적 모두 3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목도 필지만큼 다양하게 섞여 있다. 전 2119제곱미터 641평과 잡종지 1372제곱미터 415평, 임야 445제곱미터 135평, 총면적은 3936제곱미터 1191평이다. 역시 땅은 커야 제맛. 토지라는 근본적인 요소의 본질은 거대함과 방대함에 있지 않겠는가. 결국엔 돈이 문제겠지만 일단 땅은 크고 봐야 한다. 혹시 오늘 자세히 봐라. 적은 금액으로 넓은 땅을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가격 정보. 매매가는 깔끔하게 4억 원이다. 평당 33만 6천 원꼴이다. 평당 가격이 30만 원대라면 방금 말한 대로 적은 금액으로 땅을 구입할 수도 있겠다. 희망의 꽃이 피어오른다. 이 아름다운 세상 즐겁게 생각하며 즐겁게만 살자. 갑자기 또 뭔 소리냐. 그러니까 분명 이것도 비싸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떡할 것인가. 니치맨의 능력이 이따위밖에 안 되는 것. 사실 저지리는 가격이 좀 나가는 지역이다. 왜 비싼지는 잘 모른다. 다 이유가 있겠지. 이것만 좀 알아줘라. 요즘 30만원대 땅 찾기 쉽지가 않다. 용도 지역 및 지구 그리고 구역.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건폐율 40%, 용적률 80%,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넓은 편명을 차지하는 녀석이 용도 지역도 좋다. 평면을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가 크면 용도 지역도 좋은 건가? 갑자기 또 뭔 소리냐? 그니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그리고 구역. 토지의 일부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축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니까 넘어가고 경관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그리고 지하수 보전지구의 등급도 모두 상위 등급으로 다 함께 양호하다. 평면을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가 크면 다른 법령도 좋은 건가? 갑자기 또 뭔 소리냐? 그니까 접한 도로. 접해 있는 도로는 들쭉날쭉하다. 넓은 데는 넓고 좁은 데는 좁고 그래도 접한 도로에 대해선 명기를 해야 하니 하자. 우리 땅에 접해 있는 도로는 지적공부상 4m에서 5m 폭의 시멘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면이 길어 약 82m나 되고 그래도 삼거리 코너에 딱 붙어 있는 코너 각지의 땅이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땅의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도로에 있는 듯하다. 처음에 들어가는 길을 잘못 잡긴 했지만 산세가 깊은 농로길을 들어간다는 생각이 짙게 들었다. 큰 도로에서 깊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인상 깊었던 우리 땅의 단점이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여부. 지목은 모두 제각각이다. 그중 농지가 아닌 잡종지와 임야는 농지가 필요 없다. 나머지 한 개 필지는 지목이 전 당연히 농지가 필요하다. 면적도 1000제곱미터를 넘기니 농업 경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제주 도민이라는 증명인 전입신고도 필요로 한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잡종지와 임야만 소유권전하고 저는 안 사고 놔둔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결국엔 지목 변경밖에 방법이 없겠다. 물론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더 궁금하다면 개별적으로 문의하자. 추천 용도. 평면을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가 크고 가격도 30만원 초반대의 땅이다. 이런 땅이 투자용 부지가 아니면 과연 어떤 땅이 투자용 부지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니치맨도 늘 궁금하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분위기는 누가 봐도 전원주택이다. 그냥 주택이거나 단독주택이거나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지을 수도 있다. 넓이의 크기가 크지 않은가? 단 기반시설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다. 우리 땅엔 아직 상수도가 없다. 땡기려 해도 거리가 졸라 멀다. 많은 돈을 들여 상수도를 땡길 필요는 없다. 그냥 누군가 근처까지 끌어오고 또 끌어오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땅 바로 앞까지 왔을 때 그때 세상에서 가장 길고 넓은 빨대를 꽂자. 카페와 같은 시설물도 주변 분위기와 맞아떨어져 참 잘 어울리겠고 농어촌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도 좋을 곳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상수도라는 녀석이 내겐 너무 먼 당신이다.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자.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농사나 짓자. 이번엔 진짜로 제주도 농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해보자. 오로지 농업 경영에만 정신을 쏟다 보면 혹시 모른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 빨대를 꽂을 일이 생길지도.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자세히 보자. 뭘 닮았는지. 왜 난 또 오리가 보이냐. 좀 생기다만 오리를 닮은 듯 하다. 맞다. 우리 땅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더 있다. 그렇다. 묘가 두 기가 존재한다. 하나는 지번이 있는 묘고 또 다른 하나는 지번이 없는 묘다. 감당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니치맨처럼 하도 많이 보니까 감흥이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둘 다 관리를 하는 묘인 듯 하다. 지금은 어쩔 수 없고 기회가 닿는다면 묘 자손과 따로 협의를 해야만 한다. 굳이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라. 때가 되면 언젠간 그날이 온다. 빨대 꽂을 때 같이 사라질지도 모르잖아. 지금부턴 오리 모가지를 잡으러 간다. 출발! 적은 금액으로 크고 넓은 땅을 사자. 굳이 어렵지도 않다. 한경면 저지리. 역시 땅은 커야 제맛. 토지라는 근본적인 요소의 본질은 거대함과 방대함에 있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들은 뭐든지 커야 위에 좋고 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부동산은 더더욱 같은 값이면 크고 넓어야 하며 넓이와 높이를 가진 공간의 크기는 때론 부의 상징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부의 척도가 되는 부동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유형을 떠나 무조건 싸고 넓거나 커야 질 좋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단점은 나중에 생각해도 될 일. 누구나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을 먼저 판단 대상으로 두고 관찰을 하는 것이 토지라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실체이다. 적어도 가격이 내 관심 기준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마음에 끌려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비싸면 쳐다보려고도 안 한다니까. 일단 가격부터 내 마음에 들어야 일정한 논리와 기준에 따라 가치를 고려해 보게 되고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논리와 기준은 사실 저마다 다 다르다. 가격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모양새인 형태의 기준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리적인 위치에 중점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 가격, 형태, 위치는 땅을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둔다는 것만 각자 다를 뿐. 당신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고 땅을 고려하는가? 내면부터 아름다워지는 넓은 착한 금액의 땅, 적은 금액으로 대우받는 기분이 드는 위치에 있는 땅, 적은 금액으로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를 띈 땅. 분명 이 세 가지는 다른 요소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엔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금액. 어떤 요소가 되었건 우린 무조건 금액이라는 물질적인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엔 싸고 평면을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가 커야 좋은 부동산인 것. 결국엔 돈이 문제겠지만 일단 땅은 크고 봐야 한다. 오늘 자세히 봐라. 적은 금액으로 넓은 땅을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로 눈먼 땅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짜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눈먼 곳 또한 존재의 이유는 있다. 그게 뭐냐고 지금부터 살펴본다. 지목이 모두 세 종류인 우리 땅은 경작을 하지 않는다. 지목이 전인 곳도 일부만 경작을 하고 있다. 작년쯤 자풀을 베고 땅을 싹 정지 작업했다고 한다. 그 사이 또 저렇게 자랐다. 땅의 형태는 약간의 굴곡이 존재하는 듯 보인다. 경작하고 있는 저기는 조금 꺼져 있고 묘님들이 계신 이곳은 등산인 곳.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땐 그래도 그림이 좀 그려지는 곳이다. 주위 풍경과 입지 조건은 굉장히 양호하다. 저지 마을과 멀지 않고 저지 문화 예술인 마을과도 가까워 당장이라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뭘 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급하지 않다면 굳이 서두르지 말자. 기회가 가능할 때 움직여도 그렇게 안 된다. 결국엔 제주도 부동산의 3대 요소는 입지 조건과 풍경 그리고 접근성이 아니겠는가. 우리 땅은 이미 그걸 갖추고 있다. 분명 싸고 넓다. 적은 금액으로 넓은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맞다. 허나 분명 이 묘님들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저거 어떻게 할 거니?
분명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하다. 남의 땅에 그냥 막 계셔도 관습으로 인정을 해드려야 한다. 자손이 관리를 하는 한 영구적이라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딱 두 가지. 내 조상님이다 인정하고 지내거나 구입하지 않는 것. 둘 다 극단적이지만 명확한 답은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 라는 명언은 존재한다. 묘님들의 자손과의 협의도 염두에 볼 수 있다. 물론 정확하게 이장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결정지을 순 없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그럼 토지주한테 협의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명확하게 짚고 간다. 아니 된다. 제주도에 거주하지도 않아. 자손을 만날 수도 없고 결국엔 이 이유 때문에 내면부터 가격이 착한 것이다. 괜히 싸게 나온 게 아니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땅이 넓고 싸다면 다 이유가 있다. 저마다의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우린 고위험률인 단점을 극복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좋고 나쁨의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에 어렵지만 한계는 분명 뛰어넘을 수 있다. 가격에 끌리고 면적에 기울여지고 위치에 쏠리게 된다면 가져가라. 가져간 후에 장기적인 플랜을 짜 차근차근 하나씩 처리해보자. 어차피 지금 당장 무얼 하기 위해 땅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금 현재 상수도가 없다. 땡기려 해도 졸라 멀다. 지금 당장은 무얼 할 수도 없는 일. 설명해주지 않았던가. 누군가 근처까지 끌어오고 또 끌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바로 앞까지 왔을 때 그때 세상에서 가장 길고 크고 넓은 빨대를 꽂자.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이라 말하는 자기 자본이다. 얼마나 버냐? 순자산이 얼마냐? 이 둘의 다른 점이 뭔지 알겠는가? 부자들은 근로소득을 자신의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자산을 자신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순자산은 소유한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실제 자산을 말한다. 이른바 자기 자본을 말한다. 저축이나 투자를 한 돈은 자산이 되지만 빌린 돈은 부채가 된다. 달리 생각하면 자기 자본이 넉넉하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부채가 없으니 모든 수익은 순자산에 포함된다. 자본의 흐름상 부가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도 한 번쯤은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일단 저축, 최대한 아껴 쓰고 모아야지. 또 뭐가 있을까? 저축밖에 없지. 진짜 그것뿐인가? 매달 받는 월급은 저축과 소비를 정해놓고 사용을 하고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천 단위, 억 단위의 목돈은 지속적인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품목에 재투자해야 한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자기자본 비율을 올리기는 졸라 어렵다.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채를 하지 않고선 따당 땅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율을 올리는 방법 중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품목은 무엇일까? 굳이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도 실물 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에 재투자를 해야 할까? 부동산을 이용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려면 먼저 단기보다는 장기로 투자를 해야 한다. 저축과 소비의 현금 흐름을 예측해 미리 정해 놓았기에 장기간 버틸 수가 있다. 근데 굳이 부동산에 있는 자본소득을 빼내서 사용할 일이 있을까? 결국 이렇게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이다. 재투자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복리이자가 아니라 복리효과를 얻는 것이다. 따당 땅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확률에 가장 근접한 품목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상승하는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결국엔 사채를 하지 않고도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투자는 장기적인 부동산 토지 투자밖에는 없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로 부동산 매매의 차익을 얻었다 해도 여기저기로 새는 시드머니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은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리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결국엔 제일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닌 실물 자산인 부동산 투자만이 정답에 가깝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땅? 이것도 굳이 어렵지 않다. 싸면 다 이유가 있는 법. 단점이 있으니 싼 것이다. 단순히 단점이 존재한다고 배제하는 것보단 극복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싼 땅을 구입하면 된다. 그 다음은 복리효과는 토지의 면적과 비례한다. 10만원을 주고 산 100평짜리 땅이 20만원이 되었다면 2천만원, 10만원을 주고 산 1000평짜리 땅이 20만원이 되었다면 2억원. 수익률은 같으나 자기 자본 비율의 축인 목돈 비율에선 면적과 비례한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은 땅보단 면적이 넓은 땅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당, 따당, 땅, 땅이지 뭐.